안녕하세요. 산야초 신원철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2021년 1월 2일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종합과 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어벽 규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0월 8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건설업 교육의 허용입니다.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건설 사업자는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의나 시청각 교육 등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주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과 전문 어법 규제 폐지로 인하여 공공공사는 2021년,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는데 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고시 내용은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내용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범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행은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입니다. 검토하게 된 배경은 종합과 전문업체 간에 상대 어벽시장에 진출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도급받은 공사 금액 중에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실용, 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내용의 그 요건으로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교량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교량의 조립 설치 자격을 가진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네 번째는 특수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상근 인력이 필요한 공사에 있어서 그 특수장비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 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전문적인 시공기술이나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 등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를 발주자가 판단하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는 조합 건설 사업자에 대한 전문공사 허용 범위입니다. 종합과 전문
종합건설업 간 업역 개편으로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종합과 전문가는 상대 업역에 참여할 경우에 자격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여야만 합니다.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시공 실적을 시공 능력 평가 시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시공 능력 평가 공시 항목에 직접 시공 실적을 별도로 추가하고 직접 시공 실적의 확인은 국토부 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통보한 자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증명서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공능력 평가 시에 실적 인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이나 전문 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한 종합건설업체의 실적의 100%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득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나 시공 관리만을 한 전문건설업체 실적은 50%만 인정을 합니다.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임금 직불제 적용 공공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범주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고용평가 요청 자료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 사업자의 건설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고용 실태 그리고 복지 증진 노력을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 고용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 근로자 고용 평가를 위해서 고용보험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한 건설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에 대하여 1개월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 시마다 매회 2개월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건설업 등록 시에 행정정보 이용 사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건설 등록 시에 행정기관의 기술능력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하여 왔으나 등록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공동수급 협정서 및 건설공사 대장 통보입니다. 제하도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동수급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을 받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대장으로 하도급을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입니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건설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3개 종류 10개 품목의 가설 기자재에 대한 대여대금 보호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임금 직접 지급 대상 사업인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